이 베일리 기프드가 비중을 47% 확대하는 와중에 투자 의견서까지 시장에 공개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었다. 보고서에서 첫 문장은 로켓랩에 대한 우리의 초기 연구 결과가 너무 보수적이었음을 깨달았다. 내 직감과 일치하지 않았던 점을 사과한다로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석이 틀렸음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로켓랩 매수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고, 안녕하세요. 이번 주 로켓랩 주간 이슈랑 소식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며칠 전에 81불까지 좀 떨어지는 조정이 한번 있었죠. 뒤에 가서도 다를 거긴 한데 일단 탱크가 실험 도중에 이제 폭파하는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조정들을 보면서 로켓랩의 역경들을 간단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켓랩이 단기간에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래도 상장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엄청나게 많은 변동폭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내부자 매도라든지 일렉트론 실패, 발사 운영 2개월 중단부터 시작해서 모건 스탠리 목표 주가 하향으로 여기서는 뭐 변동폭 주면서 옆으로 계속 기었는데, 이것도 차트를 확대해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차트를 길게 나열해 놓으니까 그냥 일자 같은데, 이때 당시에 로켓랩을 들고 있던 주주분들은 그런 무빙들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좋은 소식들과 함께 올라가다가도 이제 관세 한번 터졌었죠. 그러면서 반등하다가 실적 부진으로 또 한번 조정받고, 그런 역경을 딛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제 이 깊은 골짜기는 제일 최근에 있었던 고점 대비 60%가 떨어지는 그 조정장에 뉴트론의 지연까지 겹쳐지면서 엄청나게 큰 하락을 하고 여기서 굉장히 좀 곡소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 다 딛고 지금은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매도할 이유는 언제나 있는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거는 이 기업의 본질을 보고 미래를 그려가면서 자기가 꿈꾸는 미래, 내가 그리는 그 시나리오와 잘 맞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투자해야 이런 변동폭과 노이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월스트리트 배치 2016 지수 개인 투자자가 선정한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배치 2016 인덱스는 과거의 투기적 매매에서 벗어나 향후 몇 년간 세상을 바꿀 핵심 기술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은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월스트리트 배치는 레딧에서 되게 좀 유명한 투자 게시판 같은 곳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치면 DC인사이드 뭐 해주계 같은 곳인데, 월스트리트 배치는 예전에 게임스탑 사건들 때문에 좀 유명하죠. 그런 밈 주식들. 그래서 레딧의 사용자들이 투표로 선정된 이 포트폴리오는 조단위 빅테크와 공격적 성장주가 정교하게 섞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10개 종목들을 보자면은 일단 섹터는 우주산업과 AI 인프라, 반도체 및 데이터, 신흥기술 및 커뮤니티입니다. 일단 우주산업에는 스페이스 모바일과 로켓랩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해 놓은 거는 저궤도 위성 통신 및 소형 위성 발사 시장의 상업화 선점이고, AI 인프라에는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근간이 되는 안전판 역할의 빅테크죠. 좀 안정적인 포트를 꾸릴 때 이런 거를 안 넣을래 안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요즘에 핫한 아이랜도 여기에 꼽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트코인 채굴, AI 전화, 뭐 그 전력 뭐 이런 것과 반도체라든지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섞여 있는 그런 10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스트리트 배치의 시스템을 보자면은 단순한 게시판을 넘어 기관 투자자들도 무시 못하는 집단지성 리서치 센터 역할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좀 밈 성향이 강했거든요. 여기서 좀 밈 주식을 뿜뿜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좀 시장에 관심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일단 멤버들이 직접 작성한 심층 분석 리포트가 게시판의 핵심인데, 수만 명의 유저가 이 글을 검증, 피어 리뷰하고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며 정보의 질을 높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언급량과 긍정, 부정 여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번 인덱스는 단순 인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전환점에 대한 유저들의 강력한 합의를 반영된 10가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백만 명의 유저가 동일한 논리에 설득되어 자금을 투입할 때 발생하는 매수세는 실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만큼 강력합니다. 최근에도 뭐 밈이라든지 갑자기 막 빵빵빵 튀는 것 중에 뭐 레딧발, 커뮤니티발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좀 레딧에서 시작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이제 주식 관련돼서 트위터, 이 X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 레딧발로 올라오는 그쪽 힘이 더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전략적 변화로는 아까 말씀드린 밈에서 메가 트렌드로 좀 바뀌었는데, 이번 인덱스가 월스트리트 배치의 성숙을 상징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며칠 단위의 숏스퀴즈를 노리던 것과 달리 2026년이라는 명확한 타겟 시점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기술 패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딧에서 하나 또 유명했던 거는 이 숏스퀴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제 스퀴즈가 날 확률이 높은 주식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함으로써 이제 폭등.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거는 비욘드 미트도 레딧발 영향이 큽니다.
변동성이 큰 우주산업, 로켓랩 등과 안정적인 빅테크, 구글, 아마존을 동시에 보유하여 리스크와 수익률의 균형을 맞추려는 흔적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우주 경제나 AI 응용 분야의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깃발을 꽂는 공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피플스 인덱스가 실제로 S&P 지수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고, 기관의 분석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시장의 바닥 민심과 미래의 기대감을 읽는 지표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에 한번 좀 큰 뉴스였죠. 이것 때문에 조정 하락이 한번 쭉 나왔었다가 좀 빠르게 말아 올리기는 했습니다. 이제 로켓랩 그 실험 탱크 파괴에 관련된 건데, 이게 뉴트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테스트 결과거든요. 로켓 1단 탱크가 파손됐습니다. 26년 1월 22일 뉴트론 로켓의 1단 탱크를 대상으로 한 수업 압력 시험이 있는데, 그거 하다가 탱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로켓 구조물의 한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격증명 시험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1단 탱크가 뭔지 보자면은, 로켓은 보통 2개 이상의 단으로 구성되는데 1단은 발사대에서 솟구쳐 오를 때 가장 큰 힘을 내는 몸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로는 로켓 전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엔진에 공급할 엄청난 양의 연료 추진제와 산화제를 보관합니다. 일반적인 로켓은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데, 그것과 달리 로켓랩은 탄소섬유 복합제로 이 탱크를 만듭니다. 훨씬 가볍지만 제작 공정이 까다롭고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는 숙명이 있어요.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대한 연료 탱크이자 로켓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이 뼈대, 프레임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 수압 압력 시스템이 뭐냐면은, 탱크가 실제 비행 중에 겪게 될 내부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맷집 테스트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탱크 안에 물 또는 액체를 가득 채운 뒤 펌프를 이용해 설계상의 한계치까지 압력을 계속 높입니다. 그럼 이제 왜 물로 하냐면은, 공기, 기체는 압축되는 성질이 있어서 터질 때 폭발력이 매우 크지만 물은 압축되지 않아 파손 시 위험도가 낮고 데이터 측정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압 압력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목적은 누설 확인, 이음새 등에서 물이 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조적 강도 확인, 압력을 높였을 때 탱크가 찌그러지거나 터지지 않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한계 측정인데, 이번 사례처럼 일부러 터질 때까지 압력을 가하기도 하는데, 이 탱크는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터지는가를 알아야 안전 마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지로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제 누설 확인 이런 식으로 새는지 보고, 구조적인 이제 강도 확인을 하고, 한계 측정, 터지나 안 터지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럼 이제 파손 후 로켓랩의 입장은 기록을 깨기 위한 파손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로켓랩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 하락은 로켓랩을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 춤의 기회였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반등한 이유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사야지, 내려오면 사야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들어오는 매집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하방이 내려와도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좀 바로 반등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렇게 살려는 사람도 많은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조정받는 게 무서워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이유를 계속 찾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저 뉴스는 수익 실현을 할 트리거 같은 뭐 그런 거여서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켓랩은 지금 아래서 살려는 자와 위에서 어디서 팔아야 되지? 그런 자들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와중이어서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보는 로켓랩은 지금 100불 이상에 어차피 올라가서 전 더 잘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이 섹터를 그냥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테스트 시설이나 주변 장비에는 큰 손상이 없었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피해가 없었으니까 빠른 복구도 가능했는데, 로켓랩은 이미 다음 테스트용 탱크를 제작 중이며 탄소섬유 복합제 제조 공정을 통해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반응으로는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무슨 일정 지연이냐, 이 뉴트론 첫 발사 일정이 다시 한번 늦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하락한 이유도 있죠. 회사 측의 긍정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뉴트론 탱크 파손 소식이 전해지자 로켓랩의 주가는 약 5% 이상 하락하며 변동성을 보였고,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이 26년으로 예정된 뉴트론의 첫 발사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로켓을 만들기 위해 지상에서 먼저 깨뜨려야 한다는 회사의 비전과는 별개로 실제 발사 가능 시점이 불투명해진 점도 매도세에 한몫을 했습니다. 향후에 좀 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은 일정 재검토입니다. 로켓랩은 현재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 중이며, 이번 사건이 전체 뉴트론 발사 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2월에 예정된 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뉴트론 개발 일정에 대한 공식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약해보자면은 로켓랩은 더 튼튼한 로켓을 만들기 위해 한계 테스트를 하던 중 탱크가 파손된 것이라며 계획된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 파손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튼튼한 탱크를 만들겠지만 시장은 그래서 올해 안에 날릴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는 당연히 날리겠지만 이제 이게 1, 2분기로 잡혀 있잖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분기에 쏠 것 같긴 하거든요. 1분기에는 이제 발사대까지 올리고, 근데 이게 좀 밀리면은 뭐 이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3분기도 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로켓랩의 26년 첫 발사 80번째 일렉트론 임무 완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션명은 더 코스모스 윌 시 유 나우고, 발사 장소는 뉴질랜드에서 발사됐습니다. 26년 첫 발사 성공 및 일렉트론 로켓 통산 80번째 발사 기록 달성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로켓 쏘는 거 시작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liftoff. 로켓은 항상 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신기하고 좀 뭔가 웅장해지고, 저거 보면은 더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샘솟는다고 해야 되나? 쏠 때마다 좀 그런 걸 느끼네요. 상세 내용으로는 유럽의 우주기술 기업인 오픈 코스모스를 위한 첫 전용 발사였고, 총 2기의 통신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이번 미션은 위성을 1050km 원형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고, 이는 일렉트론 로켓이 소형 위성을 더 높은 고도까지 정밀하게 운송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로켓랩은 이번 성공을 통해 미국 내에서 연간 발사 횟수 2위의 자리를 더 공고히 했으며, 누적으로 200개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발사 횟수 1위는 스페이스X입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은 발사 성공 소식 이후에는 제가 했을 때는 2.73% 이제 90.39불에 있었는데, 지금도 변동폭이 있어서 위에 96불인가 뭐 갔다가 다시 80 몇 불 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금요일장에 로켓랩과 뭐 여러가지 러셀 2000 소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러셀 지수 자체가 1.8%막 1.9% 이렇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좀 변동폭을 키우고 조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로켓랩은 많이 상승했다가 그 상승분을 좀 토해냈습니다. 로켓랩은 올해 뉴질랜드와 미국 버지니아 발사장에서 다수의 일렉트론 발사가 예정된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최근 중형 로켓인 뉴트론의 1단 탱크 테스트 중 파손 이슈가 있었으나 사측은 이를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적인 테스트 과정의 일부로 설명하며 개발에 차질이 없음을 강조해줬습니다. 이제 다음은 베일리 기포드가 로켓랩을 좀 많이 샀거든요. 47%. 원래도 많이 들고 있었는데 4분기에도 엄청 샀습니다. 오늘 베일리 기포드가 이제 13F 공시가 떠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투자 잘하기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좀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베일리 기포드는 3분기에도 많이 샀거든요. 2분기보다. 그래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량은 1200만 주 정도에서 1700만 주로 늘어났고요. 추가 매수량은 570만 주 정도, 47.2% 증가했습니다. 3분기의 비중을 176%나 늘린 데 이어 4분기에도 멈추지 않고 또 한 번의 대규모 추매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로켓랩을 포트폴리오의 핵심 성장주로 확정지었음을 의미해줘요. 그럼 이제 베일리 기포드의 투자 의견서를 한번 볼 텐데, LTGG 팀이 발행한 리포트에서 나온 이 표현은 월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강력한 확신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책상을 두드린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었다. 보고서에서 첫 문장은 로켓랩에 대한 우리의 초기 연구 결과가 너무 보수적이었음을 깨달았다. 내 직감과 일치하지 않았던 점을 사과한다로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석이 틀렸음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로켓랩 매수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고, 두 번째는 뉴트론에 거는 기대입니다. 버스 vs 택시인데 스페이스X는 대량의 화물을 옮기는 버스나 기차의 비유가 됩니다. 로켓랩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궤도에 쏘아 올리는 프리미엄 총알 택시 같은 거에 비유돼요. 베일리 기포드는 위성망 구축 시대에는 대형 운송도 중요하지만 특정 위성을 정교하게 배치하는 뉴트론의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피터백의 경영 철학인데, 베일리 기포드는 블루 오리진처럼 수십조 원을 쏟아붓지 않고도 효율적인 자본 운용으로 실제 결과물, 일렉트론 80회 발사 등을 만들어내는 피터백의 실행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로켓랩이 증명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로켓랩 주주시면 많이 알겠지만 이 피터백도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서사가 흔치도 않고 되게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좀 신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룬 영상도 제 채널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고점이 아니다. 더 올라간다. 저도 당연히 더 올라가서 굉장히 좀 높은 시총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우주 섹터, 우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AI랑 함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점령을 하니까요, 그 우주를. 우주는 지금 무법지대거든요. 따로 만들어진 법이나 협약이 없어요. 그냥 먼저 쏴서 올리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쏘는 사람이 임자인데 지금까지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가장 많이 쏘고 있는 게 미국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이제 얘네들이 많이 쏴서 자리 다 잡아 놓으면 그때서 이제 뭐 그런 규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제재가 생기겠죠. 그리고 지난 1월 22일 성공한 80번째 일렉트론 발사는 베일리 기프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완벽한 근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사용성 입증인데 이번 미션 역시 일렉트론 로켓의 안정성과 상업적 완성도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냥 쏘면은 성공이에요. 실패할 거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베일리 기프드는 로켓랩이 단순히 로켓을 쏘는 회사가 아니라 위성 제조부터 운용까지 아우르는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러셀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소식들과 함께 뭐 계속 목표가 상향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건데 제가 봤던 게 한 6% 이상의 상승도 봤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주 섹터 산업은 미래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변동폭은 클지언정 우상향은 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과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로켓랩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